검찰 내의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서 미투 운동이 각계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남성 중심의 사회와 권력 질서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남성 중심의 권력 질서와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으면은 힘의 크기에 따라서 계급을 짓는 것, 이게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남성성의 문화의 한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폭력이 다 희롱이고 폭력입니다. 일체의 희롱이나 폭력, 그리고 인권의 유린을 막아내는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냅시다. 성평등 도정의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한번 더욱더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차별의 이 차별과 폭력의 문화를 극복해낸다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좀 더 평화로운 공정한 기회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운동이 저는 미투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같이 동참하시고 우리 도정이 그런 인권 도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국가체제는 남성 권력 사회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해온 낡은 질서입니다. 남성 권력의 질서와 중앙 집중화된 국가 권력의 질서는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성평등으로 새로운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나라와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자. 이것이 오늘 여성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민주당의 지도력의 미래 구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아내를 늘 왕비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이 배웁니다. 제 아내한테. 예, 어떤 면? 모든 면입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저는 남성이고 아내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성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남성성 유지의 사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교육받아 왔고, 설령 그런 남성 중심의 교육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남성성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반쪽 창으로 세상을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게 부족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몇 해 전서부터 이제 그 여성주의 관련된 책들을 좀 읽으면서 여성주의와 여성학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성평등이라고 하는 주제가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양성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인문학적으로는 온전한 인간을 이해하기구나. 그런 점에서 온전한 인간을 이해하는 데에서 제 아내가 스승입니다. 어제 오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투 운동을 통해 인권 실현이 나는 민주주의 마지막 과제에 우리 사회 모두가 동참해달라. 그리고 이 말은 그가 충남도지사로서 남긴 마지막 말이 됐습니다. 미투 운동 지지 선언을 한 지 불과 반나절 만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늘 지사님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저한테 했던 말 비밀 텔레그램들이 있어요. 미안하다, 개념치 마라, 내가 부족했다, 잊어라, 다 잊어라. 그냥 아름다운 스위스와 러시아에서의 풍경만 기억해라. 다 잊어라. 항상 잊으라고 얘기를 저한테 했기 때문에 내가 잊어야 되는구나, 잊어야 되는구나. 자, 이유준 기자. 도대체 몇 번의 성폭행이 발생을 했던 겁니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김지은 씨는 작년 6월부터 안 지사의 수행비서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정무비서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 기간 동안 해외 출장도 갔었고 서울과
그리고 홍성에 있는 관사 등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모두 4차례 당했다고 밝혔는데 그 이외에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안 지사의 그 비서는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밝혔고, 안 지사는 즉시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정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바로 직전에는 이 피해 여성이 안 지사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8개월에 걸쳐서 4번 서울 출장, 러시아 출장, 스위스 출장, 그리고 충남지사 관사에 호출을 한 4번째까지 총 4회에 걸친 성폭행이 있었다라는 김지은 씨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요, 더욱이 바로 지난 2월 25일 여기에 제시된 마지막 날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이날 피해자 김지은 정무비서를 관사로 불러서 미투 운동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미투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약간은 기색을 보이셨던 것 같은데, 저한테 내가 미투를 보면서 그게 너에게 상처가 되는 건 줄 알게 되었다. 미안하다. 너 그때 괜찮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안 그러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또 그날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다시 그랬다고 하는 게 저한테는, 여기는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지사한테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김지은 씨가 알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와 우리 대중들이 알고 있는 안희정 전 지사는 전혀 다른 사람의 사람이었던 성향이었군요.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1월 19일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서지영 검사가 안태근 검사장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 폭로하고 난 다음에 미투 운동이 정말 들불처럼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안 지사가 성희롱 피해당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센터를 활용해달라, 도지사로서 굉장히 여성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는 듯한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런데 2월 25일 날 피해자인 김지은 씨 말에 따르면 미투 운동 얘기를 하면서 불러서 너가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그 자리에서까지 또 한 번의 그 성폭행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참 여기서는 정말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저렇게 성폭행을 하고 난 다음 날 또다시 뭔가 도덕적이고 훈계하는 성차별 같은 것들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또 대외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희정 전 지사는 그동안 여성 인권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성폭력의 나라로 갑시다. 민주주의의 첫걸음은 폭력을 없애는 일입니다. 이 폭력의 원천이었던 이 차별의 마지막 숙제, 성차별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남성 중심적 이 성불평등한 사회에 대해서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성에게 불평등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가 저렇게 강조했던 여성 인권과 성평등 모두 다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한 그냥 표현뿐이었습니까? 살참 안희정 전 지사의 이 사태가 참 저도 충격적입니다. 네. 저도 아는 사이고 해서 한데, 사실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586, 즉 운동권의 대표적인 주제 아니겠습니까? 네. 또 그동안 본인이 활동해왔던 것들이 사실 운동권에 몸담고 있었고, 또 정책의 활동을 해왔었고, 또 민주주의, 인권, 정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부르짖었고, 지난번 대선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그런 점들을 많이 강조를 했죠. 근데 지금 실제로 김지은 씨가 폭로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권위적이고, 특히 또 자신의 수행 비서한테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된다라는 식의 굉장히 권위주의적, 또 여성 비하적인 그런 발상들과 생각들, 또 말들을 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충격적인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좀 겉과 속이 달랐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요, 수차례 반복된 이 성폭행에 대해서 왜 그 여성은 거절하지 못했냐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거절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상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안희정 지사 또한 김지은 정무비서에게 늘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그냥 그림자처럼 살아라. 이 점을 강조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지은 정무비서는 안희정 지사에게 무조건 따라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행비서는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를 하는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지사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고. 지사님도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네 생각을 얘기하지 말라. 그림자처럼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랑 지사님은 동등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지사의 뜻이라고 주변인들에게 모두 들었고 지사가 임명했습니다.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명이 된 겁니까? 지사가 임명했다라고 말은 했는데요. 네, 김지은 씨는 원래 이제 안희정 지사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번 선거 대선 캠프 때 사실 네. 그때 이제 선거운동 캠프에서 이제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충남도지사를 가면서 이제 수행 비서로 발탁이 된 겁니다. 한편 저거는 보면 지금 대선 캠프 활동 시에 지금 활동하는 김지은 씨의 모습이 잠깐 그렇습니다. 얼핏 네, 그렇다 모습이죠? 보니까 근데 처음에 수행비서를 원래 이 정치인들은요 수행비서 남자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수행비서를 여성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행비서를 처음에 했을 때도 주변에서 아마 조금 이상하다는 반응도 조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워낙 충남에서는 뭐 안희정 지사를 누가 노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자신의 수행비서를 임명했고 이게 수행비서가 이제 그 별정직 공무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6급입니다, 사실. 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김지은 씨도 본인이 사실은 공무원 6급 되려면 요즘 시험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그런 측면들을 이용을 해서 아마 상당히 그런 관계가 형성됐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안전지사가 일방적으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김지은 씨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일종의 거절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저것도 저 메시지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 비밀로 보내는 메시지 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아예 사라져 버리는데 네. 그 방에서도 대화가 없으니까 또 다른 방으로 그러니까 다른 코스를 만들어서 메시지를 좀 보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렇게 남아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안한데 아무도 해도 연락을 해도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완곡하게나마 김지은 씨로서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한 적도 있었는데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죠. 선배들이라는 게 이제 뭔가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여성들끼리라든가 아니면 남자 선배라도 뭔가 좀 옳지 않은 일이 온당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그래서 충분히 짐작할 만한 정도로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그리고 그 사람은 뭔가 김지은 씨에게는 주변에 이제 안 지사에게 마치 말을 전해서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또 얘기를 했다. 하지만 네.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왕에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왜 계속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수사를 통해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예, 여러분 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언제든지 조심해야 될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안희정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사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희정은 이 추사파 중에 추사파, 그건 임종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임종석이도 그렇고 안희정도 이 전향을 하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 전향을 하지 않은 소위 주사파들입니다. 우리가 전향을 요구하는 것은 그가 주사파이고 혁명운동을 소위 지금 물론 2030 이런 사람들은 혁명이라는 것, 주사파 자체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관심한 거죠. 그들이 주사파가 무엇인지 알고 소위 혁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아마 지금 2030 세대들이 그들 486, 586들을 지지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들이 얘기하는 혁명이나 주사파나 하는 것 자체의 가능성을 제로라고 보기 때문에 무감한 거죠. 그저 일종의 약간의 로맨티시즘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로맨티시즘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낡은 언어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안희정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 경선이 있을 때에 그때 이제 그 여러 사람이 저 나이쯤 되는 야, 그 괜찮더라. 애가 아주 고개도 잘 숙이고 다니고 애가 아주 그 솔직한 면도 있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였습니다. 특히나 뭐 제가 그 안희정의 고려대학교 철학과 소위 이제 선배입니다. 물론 저는 뭐 안희정이라는 후배를 전혀 몰랐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게 뭐 종종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굉장히 겸손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안희정이 겸손한 안희정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돼 있고 굉장히 그 보수적 어떤 사고로 마치 바뀐 것처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많은 사람을 사실은 속였던 겁니다. 속였다 이런 표현이 정치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무엇을 정확하게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좀 필요하겠지만 안희정은 전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지난번 회사에 있을 때 한국경제신문에 있을 때 주필로서 안희정과 어떤 세미나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1시간 반 이상을 아마 1시간은 글쎄요.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바로 안희정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적인 얘기도 하고 안희정을 소개를 하고 안희정의 주제 발표를 듣고 또 토론도 하고 쭉 했습니다만은 저는 직감적으로 이 사람은 전향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전향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안희정이 아주 피식 웃으면서 아이고 뭐 선배님 그런 낡은 말씀을 하십니까? 전향 같은 그런 얘기는 좀 낡은 이념의 시대에 뭐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슬쩍 넘어갔어요. 근데 그건 전향하지 않은 겁니다. 임종석도 언젠가 국회 무슨 회의에서 전향 여부를 물은 데 대해서 그런 식으로 피식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걔들은 전향하지 않은 겁니다.